토론회에서 김한규 후보가 김은남 후보한테 사퇴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논란이 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메시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뭐 그때도 안철수 후보는 뭐 계속 완주하겠다 해놓고는 바로 뭐 뒤집었으니까. 그냥 단일화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번 제주시의회 선거도 단일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아닙니다. 그런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 어떡하면 이익을 좋아. 얻고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영상 나가고 반응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던데. 글쎄 저는 뭐 처음 해본 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조회수가 되면 반응이 좋은 건지를 몰랐었는데 한뭐 6천 조회수가 이제 6,600개 네, 이렇게 아마 제주도에서 나온 정치 콘텐츠 중에 아마 최고가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김효 교수님이 빨간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큰 반향을 일으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김병학 의원님한테 저는 어떤 검질입니까? 요즘 제주시 을 보궐선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그 특히 또 기간이 짧아서 다른 것보다 그 토론회가 더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은 토론회 보고 어떠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병학 의원님께서 한 말씀. 제가 그 전체를 다 보진 못했는데 예. 잠깐 보고 또 토론회 이후에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이제 보기도 했는데 좀 예, 어제 토론회에서 김한규 후보가 김은남 후보한테 사퇴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논란이 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네. 그걸 들었는지 아니면 가공된 건지 네. 아니면 뭐 짐작으로 한 건지 네. 모르겠는데 글쎄 썩 반겨할 만한 발언은 아닌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서로 이제 후보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사퇴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저는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늘 이제 공감하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극히 평범한 유권자는 그 질문이 말이 되냐 네. 아주 정색을 했고, 근데 저는 김한규 후보가 과연 어리석게 저런 질문을 뭔가 없이 정말 들은 바 없이 만들어낼 사람, 전 그렇게 타당의 후보지만 그럴 인물은 아니라고 그러면은 보고요. 김은남 후보한테 질문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뭔가가 전략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바닥에서 정치 바닥에서는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돕니다. 그런 거를 진짜 듣고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진짜 궁금해서 물었는지 아니면 전략이 따로 있어서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를 만들어내서 창작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김한규 후보인 경우에는 뭐 사퇴를 못하게끔 못 박아놓기 위해서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발언 때문에 김은남 후보의 뭐 역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 사퇴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김은남 후보께서 이제 출마하신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명분이 네. 첫째는 이제 전략 공천에 대한 어떤 네. 부당함,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명예 회복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충족이 안 되는데 물론 선거는 어렵지만 예. 이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도 사실은 나갈 때도 명분이 필요하지만 네. 물러날 때도 명분이 예,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사퇴하는 것도 사실 딱히 명분이 없어 보여요. 지금 어쨌든 상황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또 뭐 제가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할 따름인데 그러나 일단 출마를 했기 때문에 완주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후보님께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원 없이 하고 하는 것이 아마 이제 그분의 입장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만약 김우남 후보가 사퇴를 한다면 그 김우남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보통 예전 같으면 뭐 민주당의 40%, 뭐 국민의힘의 한 30% 이렇게 갈라질 건데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인 그 부상일 후보한테 전부 다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정치 구단이 아닐까 그런 만큼의 네임이 붙어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보는 김우남 후보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네. 가장 먼저가. 예. 근데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도 봅니다. 왜? 제가 그 입장이어도 아무리 죽을 줄 알아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그 내가 내 정신처럼 내세운 정치의 어떤 명분으로 내세운 그 명분을 쓰레기통에 담아 놓으면 서울 가서 살 거 아니고 미국 가서 살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완주할 거다. 그리고 부상일 후보한테 준다. 뭐 그럴 수도 뭐 100% 장담이란 건 할 수 없지만 그 바닥에서 정치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 이런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뭐 사퇴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퇴한 이후에 유불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그 제주시 을지역 유권자들이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사퇴했다고 해서 그게 곧 부상일 후보가 유리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김한규 후보가 좀 더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 아닌가 봅니다. 이번 제주 보궐선거에는 논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부상일 후보의 제주의 전라도화를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 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 발언으로 인해서 사퇴하라고 일주일 내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현상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런 사태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역전한 이유는 뭔지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 뭐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뭐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보통 이제 후보자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미지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제 많이 작용을 하지만 어떤 중앙에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중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뭐 원희룡 장관 취임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나 이제 수도권의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우리 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도 전이가 돼서 정당 지지도에서 일단 조금은 이제 영향을 측면 하향세로 좀 접어든 것 같고 그 뭐 전라도와 발언 등등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내일 정도 되면 다시 저희 당이 한 뭐 10% 이상 앞서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그 기사 또 그 논란을 듣고 사실은 제가 오늘 전화를 한 군데 해봤거든요. 근데 호남 향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한 달을 건너서 여쭤봤더니 엄청나게 매우 불쾌하고 도민사회를 갈라치게 하는 거다라고 경로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 사회에서 호남 향후회가 제주 사회에서 한 20% 인구의 20%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진보를 선택한다고 해도 지금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호남에 사시는 게 아니고 제주에 살고 있고 제주에 도움이 되고 제주를 사랑하고 우리도 제주인처럼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을 지지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의식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성장했고
제주도 사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이너스가 될 건데 왜 저랬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남 향후에 제주도에 전체가 뭐 어느 언론에서 뭐 지지 선언했다고 하지만 뭐 도시 이렇게 구분이 이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지지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어쨌든 그 발언이 지극히 잘못된 발언이죠. 지극히 잘못된 발언인데 너무도 싫습니다. 그 발언 하나로 지지율이 출렁거리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그 발언은 지극히 잘못된 건데 이 첫째는 이제 제주 도민들의 그동안의 선택을 아주 우롱한 겁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선택을 아주 그냥 비하해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라도민들을 비하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도저히 이게 아니 의원님 도저히 이거 국회의원으로서 봐주시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저 봐주시고 네. 우리 후보님이 약간 매너리즘인지 텐션인지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조금 느슨해지신 것 어쨌든 같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인 발언으로 보여요. 수차례 걸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 어떡하면 이익을 좋아. 얻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아니 갑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이익이 가고. 되지 않는데 일단 무슨 좀 셈법인지 진정을 네. 좀 하시고 아유. 자 그럼 이번에는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번 대선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또 안철수 전 후보가 단일화를 했잖아요. 뭐 그때도 안철수 후보는 뭐 계속 사퇴도 없고 또 단일화도 없다. 뭐 계속 완주하겠다 해놓고는 바로 뭐 뒤집어지니까. 그냥 단일화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번 제주시의회 선거도 단일화가 없다고 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단일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들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단일화 가능성은 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 김은남 후보님께서 출마하게 된 배경, 명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 예. 김혜 교수님은요? 신인 정치인이라면 네. 여러 가지 이제 10% 미만일 때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셈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구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한다. 그 1%도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완주할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각 그 바닥에서의 어떤 그 안타까움인지 뭐 절박함인지 기대심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 바람의 한 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제주 보궐선거의 막판 변수를 한번 정리해 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판 변수로. 글쎄 어쨌든 부상일 후보가 지금 5번째 도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동정론? 일정하게 뭐 동정 여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또 제주 사회가 또 섬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약간 좀 뭡니까 좀 약간의 좀 그 폐쇄성 네. 이런 거잖아요. 변당 문화도 있고. 새로 갑자기 나타난 후보에 대한 좀 부정적 인식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부상일 후보가 이제 뭐 자칭 이제 고향이 이제 구자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 정서에 기반한 어떤 표심들이 또 일정 부분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 뭐니 해도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정당 지지도로 네. 반영이 되면 그것이 가장 이제 크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 결집. 네. 김 교수님. 참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도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아 거시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솔직해지고 네, 싶어서 네. 지금 우리 당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은 네. 다 도민사가 너무 이제 다 알다시피 네. 부상일 후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선거 끝나면 바로 가고 때 되면 돌아온다라는 거에 그 답을 주셨던 것 같던데 그런 거에 이제 용납이 안 되는 이 보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돌파구가 사실은 김은남 후보로 간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지지율이 김은남 후보가 이렇게 올라서질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떤 해야 될 거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했더니 야, 나는 이 못 봐 죽혀.
이거 어떤 거면 될 거니? 그렇다고 내가 파랑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셔가 저는 그대로 우리 부상현 후보가 연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 페이스가 그냥 톤이나 이게 내가 막 부러운데 저도 그냥 연극을 해보자면 그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일부했지만 어디로 향할 것이냐, 우리 부부를 용서할 것이냐, 끝까지 용서 못하고 저쪽으로 돌 것이냐, 뭐 이것도 미미하지만 있고, 그리고 이제 김한규 후보가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사실 김한규 후보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인정하고 정말 제주인 원희룡처럼 제주인 김한규로서 너무 아깝고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 네. 이제 성장하고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지만 지난번에 그 우리 자연유산 트리플 크라운 그거 물었을 때 뭐 해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저는 관광을 이제 가리키고 관광 이제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습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느낄 때 우리 진보 정책에는 뭐 환경 뭐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또 역시나 들고 나왔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구멍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는 해요. 그 어쨌든 우리 그런 것들이. 김한규 후보가 준비가 좀 수습하려고. 부족했다 하는 것은 제가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네. 어려워진다. 근데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친구가 워낙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이 사람이 그 뭡니까 이제 기품이 있더라고. 아주 훌륭한 제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그런 참신함 또 그런 진정성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도민 사회에 잘 알려져서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려 변수들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선택을 받지 않을 것인가 조심스럽게 제가 한 방 그거에 또 한 방을 또 네. 날린다면 학습 능력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증을 받았던 제주인 원희룡 장관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으로 정치와 정책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한 방을 제가 또 우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했고요. 어쨌든 이번 과연 민주당이 20년간 지켜왔던 그 국회의원 자리를 다시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20년 만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뺐을 건지 이게 강정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아니, 뭐 당연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상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는 물건을 저희는 내놨다 생각을 합니다. 예, 김효 교수님. 자꾸 제가 인정을 하려고 하다가도 좀 제가 좀 성격이 좀 부정적인지 좀 의심이 드는데 물건이 좋은 건 알지만 아까 저희도 네. 물건이 아무리 전국에서 좋아도 지금 혹평을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아쉽다. 그리고 우리 후보가 진정성을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보수만 결집을 한다라면 이번에는 묻지마로 저희 당이 가져가야 마땅한 거거든요. 네. 당연히 우리 당이 가져가야 되는 정말 마땅한 이 사안을 조금 이렇게 자꾸 언급하신 물건인지 뭔지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앙 정치도 우리 파란당 우리 유권자가 표현한 그 당의 이재명 후보가 등장해 주셔서 더 저 중앙에서 바람을 솔솔 불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바둥바둥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 토론이 또 한 번 남았다고 하니 이번에는 다 후보님들이 좀 스텝에 꼬인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진실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부족한 거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토론을 우리 후보가 만들어 준다라면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바짝 도와가지고 맞죠. 저희는 지금 근데 우리 숨쉬고 부상일 후보가 그 14년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준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항상 그렇게 애들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낙선을 많이 했지만 선거 때만 보인다. 예, 그 말도 많아요. 이걸 예, 뼈저리게 그 말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늘 인정할 거 인정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제가 김한규 후보는 이제야 왔기 때문에 준비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나 제목으로만 보면 참 훌륭하게 성장할 그릇이다. 네. 인정하시죠 이것도?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긴 인정합니다만. 합니다. 제가 계속 제가 돌다 보면 그 부분은 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부상일 후보가 왔다 갔다 이런 일에 이야기 나눴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전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왜 자꾸 리바이벌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이 유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제주인 원희룡 그릇 평가하시는 제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제가 이번 지선은 조금 릴렉스하게 있는데 바짝 부상일 후보를 도와서 이제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작 들어갔어요? 자 위아래가 냉수도 있어서 먼저 드시고 참 물맛 좋은데요. 이러니까 50년 100년을 먹겠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물 바꿔 먹을 거예요? 아니요. 저 삼다수를 사랑합니다. 저는 100년을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삼다수는 제주도에 가장 중심이 되는 뭐 제주도를 상징하는 그런 만큼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우리 저희 학생들한테 제주도 해서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물으면 과거엔 돌나라방이었잖아요. 삼다수 얘기하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이 삼다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런 이미징, 어떤 포션이 어느 만큼 깊다. 뭐 제주도를 막 상징한다 이런 다양한 어명하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께서